총학생회 권한대행자 사퇴에 대한 문제로 대의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번복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JBS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총학생회 입후보자들의 선거 유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후보들의 공약 브리핑을 JBS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2016학년도 교양교과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JBS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반값 등록금 첫 수혜자들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JBS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JBS 헤드라인 한치환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이맘때면 찾아오는 게 있죠. 바로 선거철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대학에서 각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장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호 1번인 더 가까이 선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선거운동을 금지당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가 이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JBS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가 조창훈 후보와 이영수 후보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학생회 선거의 기호 1번 조창훈 정 후보와 경영대학 담임 후보 이영수 정 후보의 선거운동 금지를 공고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제7장 제29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중 2항에 정부 총학생회장이 명시되어 있고 후보자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이들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일 전까지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라고 공고하였습니다. 권한대행자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세칙은 없지만 중선관위는 당시 제52대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던 조창훈 후보와 이영수 후보가 총학생회장으로서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3월 9일 조창훈 후보와 이영수 후보는 권한대행직을 사퇴하는 사유서를 게시하였습니다. 조창훈 후보는 정부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자가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선관위에서 내린 결정을 본인 또한 적극 존중하고 수용하고자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대의원회장은 3월 8일 전까지 총학생회 권한대행 사퇴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으며 3월 9일자로 사퇴 사유서를 받았다. 따라서 이들은 공식적으로 임기 중에 있으며 다음 주 임시대의원회를 통해 총학생회 권한대행직 사퇴에 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답하며 현재 조창훈 후보와 이영수 후보의 권한대행직 사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의원회를 통해 사퇴를 보고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의원회 부의장은 총학생회 출마에 따른 권한대행 사퇴 항목과 의장이 이를 보고받을 근거도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의원회를 통해 대행을 뽑았기 때문에 보고안건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중선관위는 이러한 대의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 측 제24조에 따르면 대의원 회의의 권한대행 선출권은 명시되어 있지만 세칙과 회칙 어디에도 사퇴에 대한 절차나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의원회가 이들의 사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월 11일 대의원회장은 다음 카페 서울시립대 광장을 통해 대의원회는 후보 사퇴에 관련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다. 이를 인정하고 사과할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밝히며 사퇴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임시대의원회에서 권한대행 선출이 이뤄짐은 권한대행 부재라고 보았기에 조창훈 이영수 후보가 현재 권한대행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조창훈 이영수 후보의 선거운동 재개를 공고한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이들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번복으로 3월 12일부터 조창훈 후보와 이영수 후보의 선거운동은 재개되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애초에 이들의 선거운동본부 전체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처분을 내렸었던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창훈 후보와 이영수 후보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공고를 다음 카페 서울시립대 광장에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11일 조창훈 후보는 각 선본 사무장과의 단톡방에서 중선관위가 선본 전체의 운동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학생회장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을 허가하더라도 유세 과정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가 격리된 채 이루어질 수 없다. 즉,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시행 세칙상
선거운동이 선거운동본부 전체가 아닌 정부 총학생회장인 자에 한하여 금지되며 기존의 이들의 선거운동본부가 후보자 등록을 마쳤음에도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는 것은 선거운동본부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창훈 후보는 자신이 지난 2월 마지막 주부터 수차례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계속해서 받지 못했고 후보자 등록 마감 기간이 임박한 시점에서야 사퇴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전달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의의 입장 번복으로 인한 선거 혼선. 이에 대해 학우들은 소통이 되지 않는다. 잃어버린 시간들은 누가 책임지나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한대행과 직무중 사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우리 대학 학칙과 세칙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한치환이었습니다. 총학생회 선거를 맞아 선본들이 한창 선거운동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 소식에서는 제52대 총학생회 선본으로 나선 더 가까이, 시원, 드림팀의 공약들을 점검해보려 합니다. 최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52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선거운동본부는 총 3개로 더 가까이, 시원, 드림팀입니다. 각 선본들은 저마다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며 이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먼저 각 선본은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고자 하는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더 가까이는 박원순 시장과 우리 학교 학우들이 학내 사항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서울시장과의 만남, 우리 대학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3자협의체, 그리고 총장선거 학생 의견 반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시원은 더 가까이 선본과 마찬가지로 박원순 운영위원장과의 대화 개최와 학교 공간 구성에 관해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공간조정위원회 학생 의견 반영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드림팀은 학생들의 대표와 학교가 만나는 교학협의회의 권한 강화와 2014년부터 사라졌던 총장과의 대화 부활 등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육면에서는 더 가까이 선보는 학생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주도하게 하는 자기주도 학습 설계 운영과 다양한 양질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하는 전임교원 확충 등을 내세웠으며 시원은 학생이 강의를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강의평가 커뮤니티 개설, 대학영어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 전공 과목과 계절학기 등을 개선하는 월별 교육 공약 등을, 드림팀은 복수전공 박람회 개최 등의 공약을 밝혔습니다. 또한 새 선본의 소통에 관련된 공약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더 가까이는 학생회의 민원 처리 체계화와 학교와 관련된 사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학내 여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다음 TV팝 방송 추진, 그리고 학우들이 개진한 의견을 학생회가 정책, 사업화하는 참여 공약제 등을 내세웠습니다. 한편 시원 선보는 학생회 간 NPC, 월별 총학생회 공약 이행 상황 보고 등을 담은 총학생회 소통 강화 프로젝트 1, 2, 3과 간식 행사인 강의실 간식 어택 등을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드림팀은 학우들의 기획 사업을 지원하는 나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등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문화면에서는 더 가까이 선보는 스피치 토론회인 소리터를, 시원은 우리 대학 축제인 대동제를 2학기로 진행한다는 축제를 2학기로와 4월 벚꽃축제, 5월 e스포츠 축제 등을, 드림팀은 다양한 토론회 토크 콘서트 강연회 개최, 건강 캠페인, 타학교와의 스포츠 친선 경기 등을 내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면에서는 더 가까이는 학내 비상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조직 구축, 시원 선보는 23개 시설물의 65개 항목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2365 시설물 플랜, 우리 대학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선, 여성을 위한 생리공결제 실시 등을, 드림팀은 학내 샤워실 등의 공간 문제 개선과 스마트 US 어플 기능 개선, 자취생을 위한 공동구매 활성화 등의 공약을 밝혔습니다. 3개의 선본이 출마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제52대 총학생회 선거. 각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JBS 헤드라인 최혜림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양교과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수강신 전날 갑자기 변한 교양교과에 당황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졸업 요건부터 교양교과목까지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학년도 교양과목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교양 선택 중 여러 영역들이 4개의 영역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와 이념 1, 2 영역은 인문사회 영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의 자연과 기술 영역은 공학교양이 추가돼 자연공학 영역으로, 건강과 자기개발, 비즈니스와 사회 진출, 현지학습의 영역에는 예체능 창업교양이 추가돼 자기개발 영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영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기초교양에는 외국어, 컴퓨터, 통섭기초 영역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교양 필수 영역인 영어, 실용한자, 글쓰기 영역도 개편되었습니다. 영어 영역의 경우에는 말하기, 쓰기, 읽기에서 각 2학점씩 총 6학점을 이수해야 했지만 6학점 중 4학점만 이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수 이수 과목이었던 실용한자의 경우 특정 학과에 제한된 필수 과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글쓰기 영역은 의사소통 영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표와 토론도 의사소통과 토론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글쓰기 교과목은 계열에 따라 인문사회 글쓰기, 과학기술 글쓰기로 나뉘며 2시간이었던 수업이 학점 변화 없이 3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네,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개편이 됐는지 정확하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YG에 들어가 보니까 세부 항목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 것만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네, 교양 과목 개편된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 아주 통합됐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학우들이 수강 신청을 통해서야 교양 과목 범주의 변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여전히 교양 과목의 수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대대적인 이번 개편의 이유를 듣고 학생들의 여론을 알리고자 우리 학교 교양 개편 담당자이신 전인한 자유융합 대학장님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졸업 사정이 너무 힘든 문제도 있고 학생들이 이수할 때 너무나 많은 영역의 벽이 있어서 이렇게 교과목들을 거기다가 편성해 놓고 요 영역에서 하나 들어라, 이 영역에서 들어라, 그게 너무 복잡해져서 우리 학교의 규모의 대학이 1년에 총 개설할 수 있는 교양 총 가능 개설 학점 수는 한 2,000학점입니다. 그런데 올해 개편을 하면서 올해 개설하는 교양 교과목 총 개설 학점이 한 1920학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80학점 정도의 버퍼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교양 교과목을 개발해서 낼 생각이고요. 학교 측은 이번 개편을 통해 우리 학교 교양 과목 범주를 변화시킨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족한 교양 과목의 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개편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학교 측의 의견처럼 교양 과목 개편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많은 학우분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하루빨리 세부적인 교양 과목 개편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이재환이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변화를 맞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졸업생분들인데요. 이번 졸업식은 반값 등록금 4년 수혜자들의 첫 졸업식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경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22일 우리 대학 대강당에서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4년 내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은 첫 졸업생이 탄생해 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박원순 이사장을 비롯해 원윤희 총장, 정대재 동창회장도 함께 참여하여 1933명의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또한 축사를 맡은 허경진 학우는 반값 등록금이 누군가의 특권이 아닌 학생 모두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졸업생들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이경원이었습니다. 공학소양 세미나의 첫 번째 특강이 3월 23일 대학본부 지하 대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나도 몰랐던 동대문구 이야기 프로그램이 선농단 역사문화관에서 4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울시립대 학군사관 57, 58기 장교 후보생 모집이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방송국 JBS의 57기 수습국원 모집이 3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투표 기간입니다. 투표, 학생자치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변화로 나타나게 하는 힘이라고도 합니다. 진부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JBS 헤드라인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